서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멘토링 프로젝트,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직업탐구, 직업인 멘토링 인터뷰, 직터뷰 진행해 키186, 발사이즈 300을 가진 왕발 MC 신목민입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와우.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네, 오늘은 제가 큰 발을 가지고 이곳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함께 저와 이야기를 나눠볼 e스포츠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원완희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 원장 원완희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게 될 시청자분들과 청소년 친구들께 우리 원장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원장직을 맡고 있는 원완희이고요. 전에는 이제 e스포츠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e스포츠 아카데미라고 해서 좀 내부가 궁금하긴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실처럼 칠판이 있을까, 아니면은 e스포츠니까 컴퓨터가 많을까, 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막상 문을 열고 딱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최고급 PC와 그리고 안락한 조명,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뭔가 펜타킬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 안에 좀 내부를 좀 이렇게 구성하시고 아카데미를 어떻게 꾸며야겠다라 그런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우선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요. 학생들이 프로로 데뷔했을 때 어색함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프로게임 팀, 이제 프로게임단의 이제 감독님들이나 혹은 선수님들한테 직접 학원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학생들이 실제 연습실처럼 느낄까를 많이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프로팀 연습실만큼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이제 좀 특색 있는, 뭐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칠판. 네, 칠판이 보시면 뒤에 리그 오브 레전드 맵이 되어 있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대회를 따로 본다기보다는 대회를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구비해두면서 이제 친구들이 대회도 편하게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원장님은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또 앞으로의 본인의 꿈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학교에서 이제 뭐 경영학과를 나오긴 했는데요. 경영학과 다니면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해서 사람을 다루는 쪽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사람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정말 우연치 않게 e스포츠 쪽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프로로 데뷔시켜주거나 프로 선수들의 팀을 이적할 때 도와주는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을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팀 찾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정말 더 잘하게끔 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기를 놓쳐서 정말 잘할 수 있었고 혹은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데뷔를 못하는 선수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육성을 직접 하고 오히려 내가 인증을 해서 보내면은, 팀에 보내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e스포츠 쪽에 이제 교육의 체계를 잡고 싶다예요. 네. 사실 이제 스포츠단에 보면은 축구만 봐도 이제 유스부터 시작해서 완전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해서 뭐 유소년 축구단 들어가고 뭐 U17이니 뭐 U21이니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게 없어요.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유소년의 시기가 거의 한 1, 2년밖에 되진 않아요. 심지어 정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훨씬 더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트렌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들이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게임을 많이 해야 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프로스포츠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아야지만 이제 프로게이머로서의 진출이 가능해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아카데미들도 그런 데 좀 더 힘을 써주고, 그래서 이런 교육 체계가 확실히 잡힘으로써 혹은 훈련 체계가 잡힘으로써 정말 e스포츠가 조금 더 스포츠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진로입니다. 겨울이 다가온다. 사실은 이 프로게이머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뭐 페이커 선수라든지 또 여기 지금 홍보 모델을 하고 있는 매드라이프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가 되지 못했을 때 이 진로에 대한 확실성, 아무래도 이 영상 자체를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프로게이머를 지망한다고 할 때 e스포츠 아카데미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사실 이제 프로가 안 됐을 때, 네. 근데 프로게임을 준비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 사실 저희가 무조건 학생들을 뭐 오래 다니게끔 방치해두진 않아요. 네. 그 학생들을 저희도 평가하고 그 학생이 정말 여기에 더 남아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네. 판단되는 친구들을 장기로 남겨두지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4개월, 6개월 정도 보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친구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일단 안내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다른 길이 있겠느냐. 근데 이 네. 친구들이 주로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게임을 e스포츠 프로게이머 선수를 준비하지 못하게끔 안내를 해도 네. 게임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게임을 찾고 다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뭐 e스포츠 쪽에 뭐 팀 매니저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글쎄요, 뭐 방송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네. 있었지만 그 방송이 1인 미디어보다는 조금 네. 더 이런 대회 방송이라든가 네. 대회 주관사의 방송이라든가 그런 쪽 혹은 뭐 좀 더 근데 게임 분석을 정말 내가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코치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좀 안내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네. 과정을 밟아 나가면 된다까지는 얘기해주면서 좀 그만두게끔 하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진로이고 몇 개월 정도 좀 해보고 나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원장님. 원장님, 본인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질하는 게 직업이 되면 덕업일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게임이 좋아서 게임 안에 발을 담궈서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다 보면은 게임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할 거다. e스포츠는 다양한 직군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직무들 직군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임을 네. 뭐 잘하진 못하지만 게임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제 e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네.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선수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선수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코치 감독님들이 계실 있을 거고 겁니다. 네.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팀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팀이 있다면 이제 이 팀이 나가는 대회를 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대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정부기관이라, 네, 협회 같은, 네, 정부기관, 행정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관중분들이 계실 거고, 서포터즈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관중분들이 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게임 자체를 만드는 종목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씩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정말 많겠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선수와 코치 감독님이 여기 있고, 하나의 이제 주체로 있고, 그 다음에 팀에서 팀을 운영하고, 팀을 홍보하시고, 팀을 관리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팀에 소속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대회를 관리하고, 대회를 열고, 네. 대회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걸 전반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그 다음에 학생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인식이 잘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제 국가적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또 이제 협회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지켜봐 주시는 관중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선수, 팀, 그리고 대회, 협회, 종목사 이런 쪽 사이사이 혹은 이쪽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일, 지금 잘하는 일이 있다면 뭐든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바퀴가 되어주고 회로가 되어서 하나의 대회, 하나의 게임 종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는 어떤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트위치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뭐 프로게이머, 이런 분들, 비춰주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위해서 또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게임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무에 대한 그런 감춰진 그런 모습들도 직업 소개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점심시간이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수많은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e스포츠 분야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과도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게임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뭐 특별한 활동이 있다든지 뭐 진학이나 뭐 관련 취미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진학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중학생분들이시면은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게임을 잘 못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하기는 어려울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프로게이머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게이머가 될 만한 실력이 아니다 혹은 프로게이머엔 관심이 없지만 게임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혹은 다른 이제 게임 기획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e스포츠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고 없는 대학교가 사실 대부분이긴 하지만 e스포츠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엔 두 곳이 또 있습니다. 두 학과가 특색이 있어요. 호남대학교 e스포츠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회 운영, 그쪽이 좀 대회 운영이나 혹은 경기장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전남과학대학교는 프로게이머와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팀 매니저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혹은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에 진학해서 학과를 다니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뭐 말을 좀 잘해서 저는 차라리 뭐 해설자나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팀 매니저 되고 싶은데 굳이 제가 거리도 너무 멀고 혹은 제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길 가야 되나요? 한다면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더 좋은 대학교 가거나 혹은 조금 더 좋은 교육기관에 가서 더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듣고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에 가서 본인 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걸 경험해서 e스포츠 쪽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네요. 네네, 예, 이렇게 e스포츠의 직군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교도 진학을 좀 본인의 색깔의 별로 해서 진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가자고 어서. 원장님,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 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e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느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일을 한다가 될 거예요. 게임을 못 하더라도 e스포츠 쪽에 오게 되면 게임을 즐겨 하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꾸준히 관심이 생기고 생각하거나 혹은 보이는 게 더 넓어지게 되고요. 이제 제가 한 일은 저도 게임을 합니다. 물론 잘하진 않지만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친구들이 어떤 지점에서 좀 연습하다 고충을 겪겠네. 예를 들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저 너무 막 못하는 애들이 계속 던져요 혹은 나가요. 이러면 그래도 너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뻔한 질문보다 저도 직접 이제 그러면 게임을 해보면서 그러네 요즘 들어서 좀 나간 애들이 많아졌네 왜일까?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e스포츠 쪽에 왔어요. 그리고 근데 e스포츠 쪽에 있다가 제가 좀 e스포츠 분야에 조금 만약에 질렸다 혹은 다른 분야가 더 궁금하다 해서 다른 분야로 가고자 하면 경력으로서 인정이 잘 되진 않아요. 아쉽게도. 아무래도 구단을 보게 될 때, 팀을 보게 될 때 그 팀의 게임 성적만 보게 될 때 아무래도 경력을 살리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다.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의 진로나 직무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오늘 e스포츠 전문가로 또 나와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좀 좋은 점, 이제 안 좋은 점 좀 이렇게 같이 빗대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작년이죠. 2019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질병 코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 코드로 이제 분류화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많은 게이밍 분들이 뭐 중계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챌린지를 좀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뭐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좀 바꾼다든지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에만 빠져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적성 없는 게임은 저도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즐기거나 하는 분들의 이제 뭐 몇몇 분들께서는 확실히 뭐
나는 프로 할 생각도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난 공부는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난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게임이나 할래라고 하면서 게임만 이제 몰두하게 될 경우엔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학생이라는 소중한 시기에 공부를 안 하겠다면 게임이 아니어도 좋으니 다른 목표를 찾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씩은 도전을 해보고 만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너무 과몰입되는 부분 때문에 부모님도 좀 걱정하시고 제가 부모님 입장이어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e스포츠지만 어떻게 보면은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게임 산업의 그냥 온라인 게임이고 이거를 우리 남녀노소 전령 연령이 지금 다 즐겨하고 다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는 장르잖아요. 게임이라는 거.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부모님을 이제 자녀분들이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세요? 그런 이제 부모님의 인식을 깨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게임을 하면서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이 친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롤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한두 번쯤은 무조건 겪어보셨을 일이긴 하지만 이제 비매너 플레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팅을 치니까 문제예요. 채팅 안 치고 게임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것도 이제 집에 가서 또 연습할 때 이제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화를 제대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자세로 혹은 이제 프로 정신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게끔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서 차라리 좀 설득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자, 오늘 우리 원장님, 원한이 원장님께서 직터뷰 함께 하셨는데 개인으로서의 어떤 바람이나 오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듣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 게임, 뭐 e스포츠 쪽에 항상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진로들이 있지만 e스포츠 역시도 매우 매력적인 진로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만 있는 게 아닌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갖고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 유지한 상태로 e스포츠 업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초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젝트 첫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 원완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